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결론이 뭐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조카가 고등학교 때 낚시부에 들었어요. 낚시? 예. 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 아들 둘을 키운 제 형수님이 낚시 갔다 오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어떻게 재밌었어? 네. 그래도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마는 이래서 딸을 낳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정말 미주알 고주알, 바람은 어땠고, 고기는 어땠고, 몇 센치를 잡았는데 어떻게 됐고, 이런저런 설명, 이야기를 다 듣고 싶었는데, 딱 들은 말은 두 마디였다는 거예요. 네. 네. 딱 요약해서 말을 잘 해줬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면 아유 아들하고 키우면 참 무뚝뚝해요 애들이.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딸 키울 걸 그랬어요. 딸 있는 집 보면 부러워 죽겠어. 그냥 사소한 이야기 서로 나누는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런 조카가 이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주로 하는 말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이제 아내가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앞뒤가 있는데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네 하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결론이 뭐야? 이게 남자들의 보편적인 그 라인인가 특성인가 그 여자들은 여기에 또 답답해하는데 결론보단 과정을 듣고 싶어하는 여자라면 결론만 뭐냐고 묻는 게 남자라고 한다면 가만히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선생님은 늘 자주 강조하시는 게 이게 뭐 남자 여자를 가르지 마라. 그냥 개인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번에 성격을 여쭤봤을 때도 무슨 성격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격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우리 조카만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다 보니까 남자들의 특성이 좀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이게 남녀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또 먼저 이 얘기했듯이 남녀 구분하지 마세요.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전제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낚시 잘 갔다 왔냐? 네. 많이 잡았냐? 네. 뭐 재미있었느냐? 네. 네. 요약해서 해줄 말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대답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대답은 해줬죠. 듣고 싶은 사람이 이제 어떤 과정인가 이걸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한 게 그러네요. 네,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충족시켜. 어른이 돼가지고도 그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아니 결과가 뭐야? 그거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 없다. 결과만 얘기해라. 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그 모두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자,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여자들은 삭삭하고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옛날에는 맞았어요. 아 옛날에는 네. 맞았는데 사회가 자꾸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삭삭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네요. 예. 요즘 그럼 무뚝뚝하고 호라이 같은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가치로 살아왔는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여자는 삭삭해야 되고 남자는 무뚝뚝해야 네. 되고. 어떤 당위성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사회적 가치였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변화된 다양한 가치 속에 사는 생활 속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살아가기 어려워요. 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할 상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과정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조금 자꾸 싹싹해져야 네. 이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 문소리. 제가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남이 해도 이게 화낼 일인데, 당사자가. 선생님, 제가 편집을 할 테니까, 중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네. 어디서부터? 그 시대가 변하니까, 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은 그 사회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의 상황이 달라지자면 사람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는 방법도 옛날하고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 말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이 옛날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유산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이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가 말이 많으면 못 쓴다. 그럼요. 그런 교육을 한 거고. 내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것만 해도 말이지. 남자니까 이제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것도 교육을 받았지만은. 네. 이 상을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말 한마디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 말도 못하게. 밥 먹을 때 이제 주절주절 얘기를 하면 예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밥 먹는데 왜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를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아직 이제 속에는 남아 있으니까 버릇으로 가만히 있으면 모두 불편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네. 저 사람 화가 나. 요즘은 바뀌었는데 주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수다를 떨어야 돼. 네. 수다를 떨어야 나하고 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만 고집해가지고 이 변화된 사회에는 네. 절대로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자는 게 내 이제 전제고. 첫째. 네. 구분하지 않더라도 상이점은 있는 거예요. 네. 여자와 남자는 상이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은 인식하지만은 이게 역할이 딱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네. 요새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또 반대로 요리 못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네.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적응하는 양식이 자꾸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샤일록의 이야기, 솔로몬의 지혜 보면, 엄마하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렇게 가릴 때, 아이 반을 나눠서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당신이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싹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겠네요. 남자, 여자의 상이점인지 아니면은 시대 문화적인 것인지를 그렇지. 구분해야 되고 시대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건 여자이건 이제는 무뚝뚝한 시대는 끝났고 더 이상 무뚝뚝하게 내 중심으로 그렇게 말없이 내 결론이 뭐야 이래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싹싹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건데. 이제 요새 내가 지금 이제 남자도 싹싹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입을 안 열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싹싹하게 서로 설명할 수 있죠. 네, 문자로. 그것도 맨 이제 시대적인 싹싹함이에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솔로몬 얘기를 했는데 그 솔로몬은 그때 그게 지혜롭고 그런 거지. 지금 그 솔로몬 갖다 놔가지고 지혜롭지 못해요. 왜 그렇게 했어? 상황이 다르니까. 텔레비에 물론 상황이 달라져요. 텔레비에 보세요. 자기 아들 깔고 죽이고 때리고 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뭐 자식이라고 말이지.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쏘아 넘어가요. 그만큼 이제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자는 뜻이라. 참 그리고 보면 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언어 생활,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중심은 벗어나야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말이죠.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나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네. 그 표현하지 않으면 뭐 굉장히 또 이제 진취적인 사람이기처럼 보이지만은 내 내면에는 아직 또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거 보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요. 축약어 말을 굉장히 짧게 줄여가지고. 짧게 줄여가지고 이래 하는데 네. 자기들끼리는 뭐 툭 하면 척하고 웃고 이러는데 네네네. 내가 듣기에는 하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이제 말하자면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만은 나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한글 학자든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네. 바쁘겠네요. 답답하겠죠. 네. 말도 제대로 안 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나 우리가 길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어디 말 같은 말이 있었나요? 그때는 말 같지 않는 말이지만 자꾸 쓰다가 보니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왜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겠어요? 그건 자꾸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부르다가 보니까 네, 네. 아버지라고 된 거지. 네. 다른 이름으로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얘기가 뭐 우리 껍데기라든지 뭐 꼰대라든지 그 이제 그 언어로 이제 그런 걸 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아졌어. 아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네, 것도 네. 있고. 그래. 지금 그 이제 축약어라든지 요즘 세대 말에 대해서 알아듣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느낌도 조금 가져요. 긍정적으로 짧게 한 말들보다는 부정적으로 짧게 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싸, 인싸 옛날 말입니다만 뭐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꼰대라 그러기도 하고 좀 비아냥하는 말,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없다, 할 말을 잊었다, 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을 짧게 조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소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요즘 세대들이 좀 많이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서 해소하고 표현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이런 언어 습관들이 생긴 게 아닌가 좀 슬픈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는데 지금 사람들이라고 해서 옛날보다 더 스트레스가 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동안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네. 그러나 옛날 사람은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 면역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의 면역을 가지고도 사회 그 상황에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럴 때 저는 바쁘다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뭐가? 바쁘다. 바쁘다. 굉장히 바쁘고 그렇지. 도시 생활하는 게 바쁘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저 전라도 시골로 가가지고 산지 2년째 되는 분을 제가 최근에 상담해서 만났었어요. 시골에 사시니까 뭐가 좋냐 그랬더니 차를 마실 때는 차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산책할 때는 산책 생각만 하고 내가 활동하는 그것만 생각하기에 단순해지더라. 근데 서울에서는 이런 단순함을 못 느꼈다. 내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회사 들어가서 할 일, 집에 애들한테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머릿속이 바빴는데 시골에 오니까 머릿속이 안 바빠지고 하는 그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다. 그게 좋다. 그래서 참 인상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뭐 자극도 적고 할 일도 적고 그렇겠습니다만 도시와 시골의 차이라고 그러면 바쁨과 덜 바쁨, 그다음에 집중과 산만함 뭐 이런 차이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바쁘다는 그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바쁘다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가 네. 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제 급속한 압축된 산업 저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행해 오다가 보니까 이제
바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쁘게 하다 보니 성공한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바빠서 부지런해서. 네. 그 예를 하나 들면 고속도로 놓는 거. 네. 많은 세계의 학자들은 그는 그 돈 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예산 가지고 만드는 그 예산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는. 그런데 박 대통령 그때 그걸 만들었어요. 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박 대통령 생각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완벽한 돈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네. 이게 상식이지 사실은. 그렇죠, 맞는 그렇죠. 말이지. 네. 그 돈에 그 인력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자니까 그것저것 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고속도로 이제 형식만 내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도보다는 넓게. 네. 그리고 뭐 그 아스팔트를 좀 더 잘 깔고. 네. 그래가 우리가 그 후유증을 얼마나 알았어요. 맨날 땜질해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래 쓰는 거나. 빨리 만든 뒤에. 빨리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면서 탈이 나면 자꾸 그 탈을 땜질해서 가는 게 좋은가? 그거는 뭐 결과가 얘기하는 거지. 네. 이론적으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자원이 풍부할 때야 이상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지만 자원이 없고 당장 필요할 때는 바쁜 걸 바쁘게 만들어서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 이 말씀이 단지 고속도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축약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하는 것들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세대와 세대 차이에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자기 세대끼리도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경부고속도로를 시원하게 깔았지만 그 뒤에 땜빵하느라고 후유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올바른 언어를 쓰려고 후유증도 생길 수밖에 없겠다. 그런 비유로 저는 또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유튜브나 뭐 SNS에 글 올리는 것들 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뭐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그거는 고사하고 우선 부정적인 거 많고 이제 뭘 또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것도 많고 음모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음모론이니 거짓말이니 이것을 자체하고 왜 이런 글이 나올까? 이걸 내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좀 비약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촌이 논사만 배 아픈 우리 성격을 아직 극복 못했어. 그러니까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양궁 그 여자 선수 하나 뭐 안산 뭐 이름 모르겠어. 안산인데 걔가 뭐 단발머리래. 머리를 짧게 그걸 가지고 지금 SNS에서 난리인데 그게 정치적인 걸로 또 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민주당하고 뭐 여당 야당 국민의힘하고 서로 또 말도 되나 않은 거예요. 이게. 금메달 땄으면 축하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하는 말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우리 속담이란 말이에요. 속담이라는 것은 우리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것을 우선 극복하는데 좀 마음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써야 될 게 표현하는 거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야말로 나의 인격, 그 다음에 인간성, 나의 품성을 높이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말을 잘 씀으로써 그 안산 선수가 머리 짧아진 것에 대해서 시원해서 보기 좋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원래부터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잘랐냐.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왜 그렇게 머리를 짧게 잘냐. 그러니까 안산 선수가 시원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그게 또 좋은 대답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먼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맞습니다. 곱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전교 1등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교 3등 하던 애가 2등이 되면 축하를 해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보다 떨어지니까 축하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교 4등이에요. 근데 3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축하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고. 그게 이제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촌이 나온다면 배 아프다는 것은 배 아픈 이 사람이 논이 제대로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논이 풍부하다면 사촌이 논을 사든 땅을 사든 많이 사든 뭐 밭을 사든 거기에 대해서 축하해 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상황이 현재 그리 넉넉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도 되지만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아, 네. 그걸 억울하면 출세를 하면 되잖아. 네, 그것도 네, 우리 네, 속담이에요. 네. 출세하기가 쉽지 않고 나는 억울하고 처지가 안 좋으니 그래서 나오는 게 모진 말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크게 보시면 그 선택이 다른 선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시다는 거. 근데 내 경험을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자꾸 이제 고운 말을 써자 뭐 어쩌고 네. 저쩌고 이런 걸 강조하니까 네.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실는지는 몰라요. 네. 나도 요거는 엄청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하신다. 욕을. 네, 네. 요건 많이 하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하신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제가 들은 적이 없군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속으로 욕을 한다. 속으로. 입 밖으로 내질 않아요. 네, 그런 선택을 하셨군요. 입 밖으로 내질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욕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뭐 이제 뭐 부딪히고 내가 화가 나고 그러면 네. 욕을 해요. 그래서. 귀로 들은 게 있으니까. 네. 그 우스운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해방이 됐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귀향민이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일본 말은 이제 내가 식민지 그거니까 다 배워서 뭐 익숙하게 아시겠죠. 네. 익숙하게 알고 욕도 알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궁금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를 붙들고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서 욕을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억이 아직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은 못 하겠는데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학회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 정신과에서 할 때 내가 중국말 하는 거 딱 한 게 있는데 네.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아, 또 이게 안전망을 치시고. 정말 그건 무슨 뜻인지 내가 네, 몰라요. 모르고, 실제 모르셨구나. 네. 그때 욕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네. 선생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장난스러운 말을 내가 하는 뜻은 네. 사람은 누구나 이제 뭐 사촌 논사만 배 아프게 돼 있어. 네. 그거는 이제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기가. 내 처지가. 그러나 이것을 단지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는 자기 통제력을 자신이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 네. 다행히 나는 욕하는 데는 통제력을 갖고 네. 겉으로 욕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아하.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욕도 안 하는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본능적으로 나도 화가 나면은 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그걸 통제했을 뿐이에요. 예. 예, 다행스럽게 통제가 성공이 돼서 욕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도 욕을 많이 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네. 하는 겁니다. 아, 속으로 욕을 하시니까 할 욕은 다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건 할 욕은 다 하셨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 통해서 아까 뭐 솔로몬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늘 지혜로운 선택,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시대를 불문하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네. 지혜가 뭔지도 모를 때 선택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네. 정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다. 거기까지는 나무랄 이유가 없고 누구나 선생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배가 아팠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품격이죠. 예, 품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생님 오늘 5글자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 5글자를 이야기해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는 네. 품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품격도 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래 올라가듯이 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령에 따라서 품격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고 연령에 따라가서 뭐 품격이 도로 뭐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사실 나이와 품격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통제력을 얼마나 잘 적재적소에 잘 발휘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마크 트웨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화가 날 때마다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굉장히 욕설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편지를 서랍에 넣고 붙이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뒤에 편지를 붙이려고 꺼내면 붙일 필요가 없고 못 붙이고 그렇게 풀었다는데 그 또한 선택을 잘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게 이제 자기 통제력인데 그러니까요. 그 통제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것을 누르고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각기란 말이에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을 해서 불기도 하고 어떤 그렇죠. 사람은 뭐 노래를 해서 불기도 하고 예. 뭐 많잖아요. 그죠? 예. 여행을 해서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방법이니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된다. 네.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성취에 있어서도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뒤로 연기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한 욕구 지연의 능력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부모들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듣고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뭐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과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크게 제가 정리되는 2가지는 첫 번째로는 결론이 뭐야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그런 관습들이 내려왔을 수가 있는데 현대에서는 좀 더 싹싹하게 남자든 여자든 상대 입장을 배려하면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 하나를 정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좀 안타깝다고 여기는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심리가 그렇게 왜곡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품격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꼭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쓸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개발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한 가지를 여쭤보고 2마리를 물고기를 잡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예전부터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무뚝뚝한 것도 통하지 않고 또 각자 서로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잘 헤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좀 더 아름다운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말이라는 게 그 학교 때 배울 때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침묵은 금이고 뭐는 은이다 뭐 이렇게. 그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해석했어?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금이니까 최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제 묻는 원리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나올 때 금은 가치가 없는 금보다 그래서 은이 더 하다든가 구리가 더 그거 하다든가 그게 더 값이 많이 나가고 금이 제일 적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할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아니니까 네. 그건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반전이 돼 버리더라고. 내가 그걸 읽어보니까. 근데 그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금이라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 네, 가장 제일 귀하다. 좋은 귀한 거니까 네.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게 최고다. 네. 그래서 뭐 요새 정치 같은 것도 보면 잘못해놓고도 뭐 입 다물고 앉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침묵은 금이 아닌. 네. 침묵은 금이고 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고 그죠? 항상 선생님과 대답하면서 끝에 있는 식스센스의 반전 너무 즐겁습니다. 금세저는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가는 말이 거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을 할 때 자기 통제력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금은밤 너랑 나랑 이소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